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경제 뉴스 채널 리얼리즘 이제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논란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세기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문제를 더욱 야기시켰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소부장 국산화, WTO 제소, 전범기업 자산 매각, 지소미아 파기 등 일본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강경한 대응을 선보이며 한일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최대 주주인 회사가 항일 운동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의 보안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훈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나온 문서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키국은 일본의 중해 서변의 절도로 그 서북 해상에 송도, 죽도에 두 섬이 있다. 서로 떨어지기를 거의 백리로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칭한다. 근래 결정에 그 조선국의 속도가 되었다고 한다. 1886년 발행된 개정 일본 지지 요약입니다. 19세기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 지문학자로 수많은 지리 교과서와 부도를 편찬한 오스키 슈지의 여러 저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처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일본 메이지 시기 오스키 슈지의 일본 지지 요약 편찬과 독도 인식을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 학술지 동북아 역사 논총에 게재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스키는 1874년 일본 지질학과 1875년 일본 지지 요약을 간행한 후 1886년 이를 보완한 개정 일본 지지 요약을 출간하였습니다. 일본 지질학은 일본 문부성이 최초로 발행한 소학교 일본 지리 교과서로 그 이후 편찬된 교과서의 기준이 됐으며 일본 지지 요약은 소학교 상등 교과서이자 사범학교 참고서로 사용됐습니다. 한 교수는 특히 저작에 따라 달라진 오스키의 독도에 관한 기술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즉 오스키는 일본 지지 요약에서 울릉도나 독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행한 개정 지지 요약에서는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며 조선의 속도가 됐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27일 오스키는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877년 내린 죽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섬이 조선의 영토가 됐다고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도에 관한 오스키의 이런 인식은 이후 간행된 그에 따른 저서인 지학계제, 소학지지요약 내국지, 소학지지요약 부도내국지부 등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일본 지지요약이 1889년 일본 전국 사범학교의 예비교사와 중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부성 검정체를 획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수는 이것이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오스키의 기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이들 교과서의 본문이나 수록 지도에는 모두 울릉도와 독도가 서술되거나 그려지지 않아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된
개정 일본 지지 요략은 일본 사범학교 예비교사와 학생들에게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문부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역사 자료가 발굴될수록 독도는 한국 땅임이 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숨은 의도는 문제를 삼으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틀림이 없기에 일본은 더욱 황당한 억지 주장과 로비 활동을 펼치며 마치 영유권 분쟁에 근거가 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 경제 문제, 영유권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단호한 조치를 보이며 이에 맞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관리기념관의 보안 업무를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본집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S1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훈처는 오는 10월 계약 만료가 도래되는 안중근 의사기념관과 백범 김구 기념관부터 S1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훈처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보이기는커녕 없는 사실까지 왜곡하는 행태가 지속되자 항일운동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들의 보안 업무를 더 이상 S1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훈처는 국가관리기념관 5곳을 직접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등 3곳의 보안 업무를 S1에게 맡겨왔습니다. 그 외 두 기념관들은 ADT캡스와 KT텔레캅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기념관과 백범김구 기념관은 오는 10월에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9월에 각각 S1과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타 업체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기념관은 계약 만료 즉시 S1과 보안 업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소재지인 울릉군에서 보안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가 S1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다른 보안 업체에서 울릉군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업체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훈처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설, 독립운동가와 항일단체를 기리는 기념관 보안 업무에서 S1을 퇴출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는 지난해 2월 백산기념관과 광복기념관의 보안 업무를 맡아온 S1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싸우다 순전한 선열을 모신 충렬사도 보안 업무를 S1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구, 포항, 안동 등 지자체에서도 S1과의 보안 업체 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S1의 지분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S1의 지분을 사실상 미쓰비시 자본이 장악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S1의 최대 주주는 25.65%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세콤입니다. 일본 자본이 최대 주주인데 거기에 일본 세콤의 최대 주주인 일본 메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의 최대 주주가 미쓰비시 그룹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S1은 실적과 무관하게 매해 주당 2,500원을 배당하면서 일본 세콤에 매해 200억 이상의 배당금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S1은 기술 제공료로 보안 시스템 서비스 일부 매출액의 0.65%를 일본 세콤에 제공하고 있으며 등기 임원 8명 중 모리야 키요시 공동대표 등 4명이 일본인입니다.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함과 제로센 전투기 등 일본의 군수 물자를 생산하면서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징용해 노동을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미쓰비시 그룹은 일시적으로 해체됐지만 이후 잔재들이 빠른 속도로 결합해 오늘날 미쓰비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아베 총리의 경제 인맥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인맥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사쿠라 회의 수쿠다 가즈오 전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과 기무라 게이지 전 미쓰비시 부동산 회장 등이 속해 있고 고바야시 요시미츠 미쓰비시 케미컬 최고 경영자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는 미쓰비시 상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미쓰비시에 대한 공격은 아베 정권에 대한 공격이자 미쓰비시의 몰락은 결국 아베 정권의 몰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한국 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앞서 16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일이라며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 경제 협력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공여를 결정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한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는 일본이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누역 당시 받지 못한 임금 관련 부분일 뿐 피해 보상에 대한 협정은 아니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전지법이 지난 3월 압류를 결정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은 발전소 발전기술 특허 등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으로 약 10억 원 상당입니다. 법원이 압류 자산을 경매에 붙이고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Realism conclusion. 한국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의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반성의 절을 하는 한 남성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괜히 찔렸는지 절을 하는 동상이 아베 총리라며 발끈하였습니다. 심지어 절을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일 경우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며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뭐 으름장이야 매번 놓는 것이 일본인데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의 입장은 아베 총리를 특정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입장에 있는 모든 남성을 상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아니라고 하는데도 발끈하는 것 보니 확실히 찔리긴 찔리나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재의 일본과 한국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으름장을 놓고 또 다른 왜곡과 보복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까?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중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독자님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